주택하고 아파트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잠도 자고 휴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되면은 자동차로 출근을 해서 볼일도 보러 다니고 멀리 출장도 가고 더 멀리 여행도 갑니다. 옛날에는 âm 역으로 끝자리가 1, 2일인 날에는 동쪽에 손이 있다고 했습니다. 손이 뭐냐면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귀신이나 어떤 존재를 손이라고 합니다. 1, 2일은 동쪽에 손이 있고 3, 4일은 남쪽에 손이 있고 5, 6일은 서쪽에 손이 있고 7, 8일은 북쪽에 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일날하고 10일날은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한 이 귀신이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서 쉰다고 해가지고 9일날하고 10일날은 손이 없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믿는 사람들은 1, 2일인 날에는 동쪽으로 여행을 가거나 또 집수리를 해도 집의 동쪽을 수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동쪽 벽에 못을 박는 것도 꺼렸다고 합니다. 요즘이라면 1, 2일 날에는 이 동쪽으로 자동차로 다니는 걸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하긴 요즘도 보면 음력으로 9일날하고 10일날을 손이 없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이사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한편 사람의 사주로 일진을 봐서 운전을 조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루의 운을 일진이라고 하는데 일진이 역마가 충을 당하는 날은 교통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운전을 조심해라, 이런 말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 작은 접촉사고가 생겼는데 하필이면 일진이 그런 날이더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꼭 그런 일이 반드시 생긴다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재미로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만약에 일반인이 역마가 충을 당하는 날을 제대로 알 수 있다면 그런 날은 예방 차원에서라도 아예 운전을 안 하거나 아니면 운전을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솔직히 여러 가지가 좀 애매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주술적이고 신비스러운 방법 말고 운전 습관을 좋게 만들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좋은 행동을 반복하면 익숙한 습관이 됩니다. 이런 좋은 습관은 환경을 개선해서 운을 좋게 만드는 풍수하고도 의미가 같습니다. 어쩌다 보면 운전을 하다가 차가 이렇게 마주치는 경우도 생깁니다. 저도 운전을 하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빨간불인데도 교차로에 진입을 해가지고 비슷한 상황으로 낭패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두 차가 어디서 출발을 몇 시에 해가지고 어디를 거쳐서 하필이면 지금 딱 이렇게 만나는 것도 알 수 없는 운명일 수 있습니다. 이런 돌발적인 조우가 운명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두 차는 재빨리 안전하게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합니다. 이때 이 위급한 순간에 상대방이나 자신의 차 유리에 진한 썬팅이 되어가지고 상대의 몸짓이나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차가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지금 이 차는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진한 썬팅을 하면 상대방의 운전자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가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이 차가 많고 속도도 빠른 길이라면 함부로 내릴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놀래면서 우물쭈물 하다가 급하게 한쪽으로 뺐는데 상대도 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서로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상황을 다 가정하더라도 진한 썬팅 때문에 얼굴이 안 보이면 교통사고를 부르게 됩니다. 특히 거울처럼 반사되는 필름을 바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본인 스스로 본인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깜빡이 켜기입니다. 깜빡이 켜기는
간단하고 쉽지만 정말 대단히 중요한 습관입니다. 차가 빠르게 다니는 직선도로입니다. 이 앞차가 보람찬 하루 일을 마치고 좌회전을 해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차가 넉넉히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깜빡이도 없이 여기에 정지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뒷차도 역시 무심코 따라오다가 앞차를 추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뒷차가 앞차를 추돌하게 되면, 이렇게 빠른 길에서 추돌하게 되면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미리부터 깜빡이를 켜야 됩니다. 앞차가 깜빡이를 켜고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면 뒷차는 그 순간부터 앞차의 상황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앞차는 깜빡이를 켜고 브레이크 등을 밟으면서 여기에 정지를 하고, 뒷차는 따라오다가 차선을 바꿔서 정상적으로 앞으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고속도로에서도 깜빡이 없이 확 끼어드는 차들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더 큰 사고가 납니다. 깜빡이를 잘 켜는 것은 일종의 습관입니다. 천천히 가는 좁은 길에서도, 하다못해 아파트 단지에서도 무조건 깜빡이를 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깜빡이를 잘 켜면 자신하고 가족의 생명을 지키고 상대방도 지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깜빡이를 잘 켜자, 깜빡이를 잘 켜자, 무조건 깜빡이를 켜자. 이렇게 며칠 동안만이라도 완전한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평생이 안전해집니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습관 때문에 종종 큰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시야 확보입니다. 세 갈래 길입니다. 이 승용차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버스 때문에 이렇게 회전하는 차가 안 보입니다. 시야가 확보가 안 됩니다. 바로 며칠 전에 제가 운전을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신호를 위반하지도 않았고 사고도 없었습니다. 꽤 오래전에 이런 상황에서 꼬리를 물고 따라 들어오는 오토바이한테 심하게 들이박힌 적은 있었습니다. 평생 안 생길 수도 있고 또 한두 번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사람에게는 불가항력의 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얀색 트럭과 나란히 달리던 순간 그대로 하늘로 솟구치는 검은색 승용차. 이런 일은 예상조차도 할 수 없는 돌발적인 사고입니다. 만약에 역마가 총을 당하는 날 교통사고가 생긴다면 썬팅을 진하게 안 하는 차가, 평소 때도 깜빡이를 잘 켜는 차가 더 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작아집니다. 사람의 운은 이런 겁니다. 평소 때 저축을 잘하면, 잘해놓으면 운이 나빠서 잠시 돈을 못 벌어도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좋은 운전 습관은 풍수에서 말하는 좋은 환경하고 똑같습니다. 좋은 운전 습관을 기르면 사람의 운도 좋아집니다.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가 섰을 때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자세히 다룬 영상이 별로 없어서 제가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 주행을 하다가 차량 결함이나 운전 부주의 때문에 사고가 납니다. 이걸 1차 사고라고 합니다. 1차 사고 현장을 뒷차들이 못 보고 또 사고를 냅니다. 이것을 2차 사고라고 합니다. 2차 사고의 치사율이 일반 사고보다 7배나 더 높습니다. 2차 사고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자, 차가 달리다가 갑자기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런데 작동을 안 해도 차는 달리는 방향으로 얼마간 진행을 합니다. 차가 달리다가 운전자가 고장을 감지하는 그 순간 바로 비상 깜빡이를 켜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백밀러로 뒤를 살피면서 갓길 쪽으로 핸들을 틀어야 됩니다.
운이 좋으면 뒷차 방해 없이 갓길로 붙일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이렇게 도로 한가운데 섣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전자가 비상 깜빡이를 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 운전자는 엄청난 용기하고 냉철함을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겁을 먹고 우왕좌왕하게 되면 자신하고 가족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 차가 달리다가 도로 한가운데 섰버렸습니다. 이때 운전자는 백밀러나 사이드밀러로 뒤를 살피면서, 뒤에서 접근하는 차를 살피면서 신속하게 갓길로 피해야 됩니다. 만약에 동성자가 있다면 이 동성자들도 잘 챙겨야 합니다. 거기 서, 기다려, 아니면 지금 가, 이런 구체적인 말까지 하면서 동성자의 안전을 챙겨야 됩니다. 이때 뒤에서 차가 안 온다고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거나 이렇게 차 옆에 서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사람이 당황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차 뒤로 가서 수신호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도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안전삼각대를 설치한다고 또 아래로 갑니다. 차가 쌩쌩 달려오는데 이것도 역시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탈출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입니다. 차에서 내리기 직전에 뒷트렁크를 열어야 합니다. 뒷트렁크를 열면 차의 부피가 커져서 뒤에서 달려오는 차들이 더 잘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트렁크를 열면 뒷시야가 가려져서 위험하니까 반드시 차에서 나갈 때 여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튼 뒤에서 접근하는 차가 전방 주시를 잘 안 하면 순식간에 2차 사고가 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갓길에 서 있지 말고 갓길 밖으로, 도로 밖으로 완전히 이탈을 해야 됩니다. 도로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가 오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때 갓길이 방음벽이나 다리 위가 돼가지고 도로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면 갓길을 따라서 아래로 움직여야 합니다. 사고가 난 차하고 나란하게 이 부근에 이렇게 서 있으면, 가령 차가 이렇게 사고가 났다, 이 부근에 이렇게 서 있다, 이러면은 뒷차가 달려오다가 충돌을 하고 또 여기에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뒷차가 달려오다가 이 앞차를 발견을 하고 급하게 피하려고 하다가 또 이렇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에서 탈출을 하면 무조건 아래로 가야 합니다. 도로 바깥에서 이렇게 아래로 걸으면서 112나 119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고속도로 순찰대가 제일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112에 먼저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사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반드시 사고 지점에서 아래로 간다. 어떤 사람들은 100m 이상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안전하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주간이라면 충분히 내려온 다음에 여기쯤 서서 옷을 벗어서 흔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고 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야간이다. 야간에 이런 사고가 생겼다. 야간에도 피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안 보이니까 이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들한테 후레쉬를 직접 비추거나 이렇게 깜빡이는 비상용 후레쉬를 비추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때 원형으로 후레쉬를 돌리거나 속도를 줄이라는 의미로 위에서 아래로 반복해서 흔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차 안에는 후레쉬나 비상용 경광봉, 그리고 간이 소화기 정도는 가급적 뒷 트렁크 말고 뒷자리에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만약에, 정말 만약입니다.
차 안에 부상자가 있거나 화재가 생겼다. 물론 이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일단 피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사람들이 부상자를 구하거나 불을 끈다고 이 차하고 가까이 있으면 2차 사고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행동은 대단히 위험하고 모험적입니다. 그리고 정말 냉철한 이성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차 안에 부상자를 내버려 두고 어떻게 자기들만 도망을 가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하고 같이 가까이 있거나 구조를 하다가 같이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판단은 냉철하게 현장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